지식이 폭발함에 따라 당시 서구 세계에서는 인류의 방대한 지식을 전체로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정말 나들이가 가고 싶은 기분이지만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려고 방에 앉아 있습니다. 얼른 촬영을 하고 좀 밖에 나가서 커피를 좀 한 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책은 폴리메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간 소개해 드리는 책들보다는 좀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내용이 뭐 어떠한 방법을 설명을 하는, 그래서 실생활에 딱 실천을 할 만한 그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가득한 책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그 취향의 기쁨과 같은 그런 촉촉해지는 위로가 되는 에세이도 아니고 인문학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폴리메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다방면에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폴리메스로 태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폴리메스로서 살아야 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런 좀 인문학, 그리고 특히 연구서적,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을 좋아해서 저는 2번 읽었고 아직까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계획 중인 책입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로 직접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왜 폴리메스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도 한번 선정을 했던 책이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전문화 시대잖아요. 어떤 직업을 딱 가지면 내가 그 직업을 뚜렷하게 파고들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업에 관련된 일들만 하겠다 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로 일을 하신 분들은 의사 일만 하시고,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교사만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어떤 특히 뭐 기술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IT계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혹은 뭐 서비스 직종 일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직종 일만 하시고, 처음부터 이제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던 분들은 그림만 그리는 그런 전문화 시대인데, 그런 전문화 시대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래부터는 전문화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는 폴리메스로서의 자질을 타고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 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사시대, 사람이 무언가 토기를 필요로 하면 토기를 만들고, 수렵과 채집이 필요하면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사냥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일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그림을 그렸고, 수학자도 됐었고, 건축가도 됐고, 철학자도 됐고, 그래서 이 한 가지의 생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러이러한 연결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또 이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파고들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폴리메스로서의 자질을 좀 많이 키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화가 원래 맞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래서 전문화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을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폴리메스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52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고요. 왜 전문화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화는 사회 속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 이븐 칼두는 질서정연하게 사회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각 개인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식량을 획득하고 가공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도구를 제조하고 식품을 가공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분업하는 방식이 상호 간의 이익이 되었기에 사회는 기능별로 세분화됐다. 사회 의존성이 증가하고 개인은 결속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초기 인류는 자연스럽게 전문화의 경향성을 띠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성과는 별개로 특정 사회 체제와 이념 하에서 전문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었다. 유럽의 봉건제,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부족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근래에는 서구 사회의 산업화, 관료주의, 기업과 교육기관의 전문화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 전문화 시스템의 뿌리를 철학적 관점에서 찾아보자면 계몽주의 이후 서구 세계의 지적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이 폭발함에 따라 당시 서구 세계에서는 인류의 방대한 지식을 전체로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비판적이고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에 접근하는 태도가 정착되었고, 이는 지식의 전문화를 앞당겼다. 폴리메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전 세대와는 달라졌다. 디드로 역시 자신이 편찬한 백과 전서의 하위 항목인 지식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한 개인이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역사가 피터 버크가 지적한 대로 모든 분야에 능통한 폴리메스 지식인에서 몇몇 분야에 능통한 지식인으로 후퇴한 것을 뜻한다. 찰스 반 도레는 그 책 지식의 역사에서 계몽주의 시대의 전문화 개념이 출현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폴리메스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책 내용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전문화 시스템을 한 이후에 폴리메스를 바라보는 시점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폴리메스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혹은 윈스턴 처칠과 같은 분들도 다 폴리메스였다라고 앞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처음에 바라보는 관점은 괜찮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대단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돈이 많은 백작이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좀 계급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폴리메스를 후원해주는 제도가 있을 정도로 폴리메스를 굉장히 좋게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지식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다. 그리고 효율성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문화가 되면서 한 개인이 한 분야를 좀 더 깊게 뚜렷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분야를 아는 사람들, 전문화가 된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폴리메스를 다방면에서 찔끔찔끔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폴리메스를 인식하는 그런 수준이 조금 한 단계 낮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는 지식의 전문화가 현실이 되었다. 지식이 다양한 학문으로 분화하고 대학 내의 학문 분과로 제도화되었다. 통제와 제약의 뜻을 지닌 군대 용어에서 유래한 학과목이라는 단어는 대학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학의 학과목으로 지식을 관리하는 모델은 여러 식민지에 수출되었고 곳곳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정착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대학이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변모했고 아마추어 동호회와 전문 잡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문화가 가속화되었다. 학문의 세분화 및 구획화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각 구획은 상하탑의 사제가 독점했다.
18세기 말에 유럽과 북미에서 지식의 전문화가 시작되었다면 19세기 말에는 세계 곳곳에서 업무 혹은 직업의 전문화가 시작되었다. 공장에서 시작된 분업화가 점점 교육으로 퍼지게 되면서 점차 이 전문화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업이 되면서 전문화가 되면서 배워야 하는 교육 내용들이 전부 다 잘게 쪼개지게 되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57쪽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제도 역시 노동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뒷받침했다. 교육기관들은 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산해 전문화 시스템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화 이후 유럽의 교육 모델이 좋은 예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특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정식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대중교육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목적이 목적인지라 지식을 종합하고 통합해 전반적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대가로 지불했다. 교과과정이란 애초에 노동자들이 사용설명서 정도를 읽을 줄 알고 생산 라인에서 특정 업무에 숙달할 수 있도록 가르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교과과정을 과목별로 세분화해 서로 연계시키지 않고 교육했고 마치 공장 생산 라인에 놓인 제품을 취급하듯이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주입했다. 교과목으로 포장된 파편화된 지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찰하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일은 없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끔찍한 내용이에요, 사실. 예전에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도 배우고 또 미술도 배우고 건축도 배우고 물리학도 배우고 정말 이것저것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시작으로 해서 수학과 과학을 넘나들면서 사회적인 뭐 규범에 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 두루두루 경제적인 것들까지 해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수학, 물리학, 화학,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세분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수학 안에서도 전공 분야가 또 따로 있거든요. 뭐 이산수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적분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또 세분화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전공하시는 분이 또 한 분 따로 계시고 또 한 분 따로 계시고 이렇게 각각 과목별로 같은 수학이라고 묶어놨지만 그 안에서는 또 되게 잘게 쪼개져서 그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잘게 쪼개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걸 다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요 부분만 설명을 해도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또 요 부분을 설명을 해도 그 다른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배운다고 해서 그 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수학을 공부할 때, 뭐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잘게 쪼개놔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 배운 게 과학이랑 물리학이랑 건축학이랑 공학에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 연결점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지식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길들여지고 있고 전문화가 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전체적인 그 연계 과정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은 이제 학생들이 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세분화되는 것들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부에서만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그 내용이 깊어지거나 다른 분야로 튀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끝까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야가 다른 분야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보질 못해서, 그래서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어떤 일과 연관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경제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 한 줄이 또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좀 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대표의 CEO가 나와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듣고,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그런 연관성들, 그러면서 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떤 쪽이 좀 더 좋아질 거고 나빠지겠구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주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전문화, 분업화로 인해서 빚어진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통찰력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서 또 고민을 하게도 되는데, 그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분업 형태의 어떤 한 분야만 깊게 파는 전문 분야만을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쌓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식에 관련된 배움에 대한 덕목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식은 어떤 형태로 갖춰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T자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T자형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T에 있는 기둥처럼 한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있어야 하지만, 그 분야 외에 이 T의 윗부분처럼, 이 평평한 부분처럼 이 넓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전문화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T형 인간이 아니라 TT형 혹은 TTT형 인간으로 거듭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가 아니라 두세 분야에 자신이 어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관심이 있고 지금 하는 일과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도 넓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메스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즘 전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AI가 배우는 그 속도가 정말 남다르고,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갖추는 그 전문적인 지식의 양보다 그 AI가 순식간에 뭔가를 배우면서 늘려가는 그 지식의 양이 훨씬 더 방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AI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AI 때문이라도 우리가 폴리메스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융합해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폴리메스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폴리메스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이 가실까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뭔가를 알고 있고 그것만 아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겠지만,
두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 정말 융합을 한다면 좀 더 대단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던 시대가 한참 지났고 지금은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단했던 사람이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폴리메스로서의 존재가 특별하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생겨난 과정이 정말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 파고 들어야 하고 그게 본질에 맞아서, 본성에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산업화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이것저것 분업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분에 좀 더 깊게 관찰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저것 배워보려는 그런 시도를, 열린 시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리메스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이 폴리메스로서, 이 제너럴리스트로서 한번 살아보는 삶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폴리메스를 읽어드렸는데요. 뒷 내용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뒷 내용도 좀 읽어드릴 만한 부분이 있다, 폴리메스로서 살기 위해서 좀 가져야 하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